시골 마을 끝자락, 이름조차 지워진 마을길 한켠에 허름한 집 한 채가 있었다. 집단으로 엮은 지붕은 비가 오면 새고, 나무 기둥은 수십 년의 세월을 견디며 갈라져 있었다. 그러나 그 집엔 항상 따뜻한 냄새가 돌았다. 된장국, 고등어조림, 고구마구이. 무엇보다 밥 냄새가 제일 먼저 코를 찔렀다. 지민은 그 냄새 속에서 자랐다. 엄마도 아빠도 모르는 채 할머니의 품과 부엌의 밥솥이 그의 전부였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을 듯 했지만 부엌 한켠의 화로와 밥솥 옆은 항상 따뜻했다. 지민아, 밥뜻. 할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종소리처럼 들렸다. 철그릇에 퍼주는 흰 쌀밥,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순간 지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너무 일찍 끝났다. 중학교 졸업 무렵 서울에서 한 남자가 찾아왔다. 지민의 친부였다. 이제 내 인생도 책임져야지. 시골에서 언제까지 살 거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밥만 퍼주었다. 마지막 밥상이었다. 그날 밤 지민은 가방 하나 들고 할머니의 부엌을 등졌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 15년이 흘렀다. 지민은 이제 도시에서 잘 나가는 마케팅 팀장이 되어 있었다. 고급 아파트, 깔끔한 정장, 스타벅스 커피. 하지만 늘 어딘가 허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메일함에 도착한 한 통의 편지. 우편 봉투에는 낯익은 글씨체. 지민아, 할미가 이제는 많이 늙었다. 혹시 밥 한 번 먹으러 오지 않겠니?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바로 휴가계를 내고 15년 전 떠났던 그 집으로 향했다. 버려진 것 같은 마을길을 따라 도착한 집 지붕은 더 낡았고 대문은 삐걱 소리를 냈다. 할머니. 대답이 없었다. 지민은 문을 열고 들어섰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부엌. 그러나 그 밥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가마솥은 녹슬지 않았다. 부엌 벽엔 누렇게 바랜 사진이 걸려 있었다. 어릴 적 지민이 손에 숟가락을 쥐고 웃고 있는 사진. 그 순간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주위를 정리하고 조심스럽게 솥뚜껑을 열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치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것 같았다. 이튿날 마을 주민 한 사람이 찾아왔다. 할머니는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지민 씨에게 편지 남기고 나서 병원 가셨는데 끝내. 그 말에 지민은 주저앉았다. 부엌 바닥에 엎드린 채 소리 없이 울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밥을 지었다. 할머니가 하던 그대로 쌀을 씻고 불을 지피고 가마솥에 손을 얹었다. 밥이 다 되었을 때 지민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할머니, 저 왔어요. 이제 다시 집이에요. 부엌에서 혼자 밥을 지어 먹던 지민은 며칠 동안 떠나지 못했다. 방 안 여기저기에 남겨진 할머니의 흔적들, 작은 쪽지에 적힌 반찬 레시피, 쌓여있는 된장 항아리, 그리고 부엌 한쪽에 놓인 손님용 숟가락 바구니까지. 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이 집은 아직 살아있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다. 이 집을, 이 밥 냄새를 다시 살리고 싶다. 마을 이장은 깜짝 놀랐다. 아니, 서울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여기서 밥집을 연다고? 연기 안 나는 밥집이요. 그냥 따뜻한 밥 한 그릇 주는 집이요. 지민은 그렇게 연기 없는 부엌이란 이름의 간판을 달았다. 목판에 붓으로 직접 쓴 글씨. 그가 어릴 적 할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이었다. 우리 집은 연기 없는 집이어야 한다. 가난해도 깨끗하고 따뜻해야 하니까. 처음 며칠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러웠고 지민이 돌아왔다는 소문만 돌 뿐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길가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한 명이 식당 문을 열었다. 혹시 밥 되나요? 예, 금방 퍼드릴게요. 그는 익숙한 솥에 쌀을 넣고 불을 피웠다. 된장찌개엔 호박,
두부, 시래기만 넣었지만 맛은 진했다. 할머니가 하던 그대로.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다음 날은 2명, 그 다음은 4명. 동네의 외로운 어르신들, 도시에서 쉬러 온 이웃들, 혼자 밥 먹기 싫은 사람들까지 하나 둘 모였다. 식당엔 메뉴판이 없었다. 그날 있는 재료로 지민이 밥을 짓고 사람들은 그냥 앉아 먹었다. 밥값도 정해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며 놓고 간 돈으로 그는 다음날 장을 봤다. 어느 날 낡은 외투를 입은 중년 여성이 식당에 들어왔다. 여기 예전에 어떤 할머니 사셨죠? 제 할머니세요.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분께 밥을 얻어먹었어요. 배고파서 길가에 앉아 울고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밥 한 그릇 주셨죠. 지민은 미소 지었다. 이 집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집이에요. 밤이 되면 지민은 창문을 열고 부엌에 앉아 있었다. 솥에서 올라오는 김, 나무 타는 냄새, 그리고 할머니의 말투가 들려오는 듯한 느낌. 지민아, 내가 여길 지켜줘야 한다. 지민은 할머니 사진 앞에 밥 한 그릇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할머니, 잘하고 있죠? 이제는 연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밥을 지어요. 초여름이 다가왔다. 부엌 창문 틈 사이로 매미 소리가 들리고 마당 한켠엔 할머니가 심어두었던 상추가 다시 돋아났다. 지민의 식당도 점점 자리를 잡았다. 이름 없는 연기 없는 부엌은 이제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근처 도시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이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민의 마음 한켠은 여전히 허전했다. 나는 이제 밥을 지을 수 있지만 할머니의 그 밥 냄새는 따라가지 못해. 어느 날 밤, 그는 부엌 한쪽 벽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하나 발견했다. 상자 안엔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가장 위엔 할머니의 글씨로 된 편지가 놓여 있었다. 지민아, 혹시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돌아왔다는 뜻이겠지? 할미는 그저 내가 잘 살기를 바랐다. 서울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내가 어디서든 따뜻한 밥 한 그릇 짓는 사람이 되길 바랐다. 이 상자엔 할미가 평생 모은 씨앗과 조리법, 그리고 너를 위한 작은 선물이 들어있다. 지민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다. 할머니는 떠나기 전에도 그를 위해 마지막 밥상을 차린 것이다. 상자 속엔 손으로 쓴 요리 레시피 수첩이 있었다. 고구마 된장조림, 묵은지 콩나물국, 청국장 굴비찌개. 페이지마다 곁들여진 손글씨엔 이런 문장이 자주 나왔다. 지민이는 이 반찬 좋아했음. 오늘은 많이 울었다. 밥은 남김없이 먹어줘서 다행. 그는 책장을 덮고 상자 밑바닥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작은 유리병 하나가 나왔다. 뚜껑엔 집 냄새라고 적혀 있었다. 안에는 말린 나무 조각과 곡물, 허브가 담겨 있었다. 이걸 솥뚜껑 밑에 두면 집 냄새가 날 거야. 지민은 손밑에 조심스레 그 병을 두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밥을 지었다. 그 밥엔 정말로 오래된 익숙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기억 속 그 냄새. 처음으로 할머니와 함께 밥을 지었던 날의 그 향기. 며칠 후, 식당에 낯선 소년이 찾아왔다. 작고 말라깽이 같은 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기 밥 있나요? 지민은 아이에게 조용히 자리를 내주고 밥 한 그릇을 퍼주었다. 천천히 먹어. 괜찮아. 소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밥을 한 숟갈, 2숟갈. 끝내 그릇을 비웠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말했다. 이 집, 엄마 집 냄새랑 똑같아요. 지민은 웃었다. 여기는 집이니까. 그날 저녁, 창밖에 노을이 물들었다. 부엌 창문 너머로 할머니 사진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지민은 그 앞에 밥 한 그릇을 다시 올려놓았다. 할머니, 고마워요. 덕분에 이 집엔 연기가 없어도 따뜻함이 남아있어요.
부엌에는 밥 냄새가 가득했고 바람은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연기 없는 부엌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지 한 식당의 이름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기억과 사랑을 담은 작은 기적의 이름이 되었다.